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로 추락하며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가 장바구니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우리 경제가 즉각 반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됨에 따른 전망으로 V자형 경기 반등은 어렵다는 것을 공식화한 셈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1분기 연구개발비는 5조 3,600억 원으로 집계돼 분기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별 연구개발비 지출을 보면 2017년 2분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 4조 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늘부터 저소득층부터 먼저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현금 수급 대상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고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긴 연휴를 지금 지내고 왔고요. 오늘도 사실 징검다리 연휴에 딱 가운데 있는 월요일입니다. 하지만 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5월 이런 얘기들 오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통적으로 약세장이다. 주식을 팔고 잠시 떠날 때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격언이 맞는 걸까요? 일단 첫째 날부터 코스피는 1900선까지 위태할 정도까지 급락을 했다가 지금 1900선을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다행히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호재와 악재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악재부터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재점화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추세대로 간다면 쉽게 또 이 이슈가 잦아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여전한 것이라는 건데 일단 뭐 미국 쪽에서도 지금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다. 유럽 쪽도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러시아 쪽에서도 급증하고 있고요. 이게 일괄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19는 진행형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경제는 재개되고 있다. 그리고 렘데시비르 치료제 이슈가 나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 시기를 좀 앞당긴다라고 자신 있게 호언장담한 부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제활동 재개 소식이 지난 주말에 들어왔습니다.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라진 겁니다. 호재와 악재가 여전한데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지수 보시면 지금 1910포인트대입니다. 일단 1910까지는 다시 올라왔는데 이 추세를 좀 지켜갈지 지금 살짝 또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1918 장중 고점이고요. 지금 살짝 고점 찍고 내려오는 모습 확인이 되죠. 수급 보시면 수급이 지난주에 대비해서 조금 또 나빠집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사실 뭐 월화 수요일 3거래일밖에 없었지만 외국인이 주간 수급상으로 승매수에 오랜만에 복귀를 했는데 오늘 또 많이 파네요. 7,731억 그리고 개인이 어마어마하네요. 1조 2,485억 원. 일단 기회다 생각을 하는 걸까요? 오늘 지금 폭락이 사실 장 초반에 좀 있었습니다. 선물 자체가 야간 선물이 코스피가 좀 많이 빠지면서 2%가 넘게 하락을 장 초반에 했었는데 이 부분이 개인들한테 기회다라고 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 지금 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하락의 주 원인은 전기전자 업종의 부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2% 중후반대 빠지는 삼성전자 장중에 48,500원까지 오늘 조정을 받았고요. 네이버는 20만 원까지 돌파를 하네요. 정말 네이버의 힘이 굉장하다. 최근 시장에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LG화학, LG생건, 현대차, 삼성물산 빠지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만약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재개를 했다면 목요일장에서는 LG화학이나 삼성 SDI는 좀 크게 올랐을 확률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워낙에 지금 나스닥 쪽에서의 상황이 괜찮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테슬라도 어닝이 괜찮게 나왔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후에 테슬라 쪽에서 일단은 뭐 주가가 너무 고평가될 것 같다. CEO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머스크가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LG화학 지금 오늘 시장에서 조정 좀 크게 받고 있네요. 4% 넘게 빠집니다. 다음 볼까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2.62% 비교적 크게 빠지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버와 궤를 같이 합니다. 지금 18만 8천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일단은 카카오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예정인데 컨센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좀 선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는 시각들이 우세한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는 보합까지 올라왔다 다시 17만 원대까지 내려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상승 전환을 했는데 상승폭 지킬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 흐름상으로 봤을 때 648까지 좀 괜찮게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윗골이 달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매물대 소화 과정인지 아니면 조금의 더 하락이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볼까요?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계속해서 사긴 사는데 사는 물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63억 원, 개인은 553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간간히 이렇게 매수를 좀 해주고 있죠. 기관은 매도합니다.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CJENM, 펄어비스 빠지는 가운데 HLB, 셀트리온 제약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대형주들 오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엔터게임 업종들은 조정이 좀 나옵니다. 지난주에 잘 올라갔었죠. 5G도 살짝 조정 나오네요. KMW가 6만 원이 이탈이 됐고요. CGN 오늘 검색 순위 계속해서 올라와 있는데 9만 원 살짝 또 이탈하네요. 그리고 휴젠 빠지고요. 알테오젠이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SK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헬릭스미스, 파라다이스 모두 빠지고요. 제넥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이 오늘 좀 크게 올라가네요. 8원 30전이나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 포착이 됩니다.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미리미리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2시 50분부터 종목 상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드립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싼 미중 충돌 우려가 국내 증시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2% 가까이 내리고 있고 코스닥은 보합권입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슬입니다. 파미셀, 에스맥, 빅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FDA의 렘데시비르 긴급 사용 승인 소식에 급등했는데요. 현재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거래가 24,7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급등 출발한 이후에 상승세 계속 이어지다가 상한가까지 오르는 모습입니다. 미국 FDA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는 렘데시비르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코로나19 중증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렘데시비르를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렘데시비르의 빠른 특례 수입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렘데시비르의 원료인 뉴클레오시드를 생산하는 파미셀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가능성에 에스맥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5.26% 올랐고요. 거래가 1,4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장 초반 상승 반등에 성공했고요. 정오를 넘기면서 최고가 1,500원을 터치했습니다.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에서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국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책임 여부를 두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가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면서 1조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를 언급한 겁니다. 한편 에스맥은 국내 유일의 히토류 기술업체인 GREL의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어서 오늘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행보에 방산주들이 급락했는데요. 빅텍은 현재 18%가 넘게 내렸고요. 거래가 3,235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일 파란불 켜고 있고요. 최저가 3,100원입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방산주들이 급등했었죠. 조선중앙방송이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보도하면서 이 같은 건강 이상설이 불식됐는데요. 지난 1일 김 위원장이 4월 11일 이후 처음으로 공개 행보에 나선 겁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빅텍을 비롯해서 스페코, 퍼스텍 등 주요 방산주들은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고요.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코인 시세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1.91% 내렸는데요. 가격은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1,054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4.97% 빠지면서 가격은 24만 1,000원대입니다. 샌비트 타임존은 15%가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암호화폐도 살펴볼까요? 비트즈와 비트코인 캐시 만나볼 텐데요. 비트즈 0.66% 빠지면서 가격은 181원, 비트코인 캐시는 3.57% 빠졌습니다. 가격은 29만 2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암호화폐도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이오스 만나보겠습니다. 리플 2.81% 빠지면서 256원, 이오스는 4.31% 빠지면서 3,289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와 주요 암호화폐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주간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틀 휴장이었고요. 오늘 지금 하루 열리고 내일 또 휴장이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모습도 시장에서는 지금 감지가 되고 있긴 해요. 이슈를 좀 미리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슈들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일단 지금 내일이 만약에 휴장이 아니었으면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휴일에 대한 부담과 함께 이번 주 여러 가지 또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은 불확실성이 그대로 시장에 내포돼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 오늘 중요한 지표로 봤었을 때 먼저 한국의 소비자 물가 동향이 오전에 발표됐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0%대 물가 상승률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같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나올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변화들도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래도 이탈리아가 이 셧다운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모습들이고 현대차도 미국 공장이 정상 조업이 되는 분위기긴 하지만은 일단 어느 정도 기대감은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기대감이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아직 산적한 문제들은 많죠. 즉 빠른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보다 지금 당장 4, 5월 달 이어지는 지표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크다는 관점 쪽에서 아직 시장은 좀 위축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4월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일단 지금 기조로 봤을 때 미국이나 중국 모두 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먼저 돌아서긴 했지만은 강하게 고점을 돌파할 수는 없는 상황 쪽에서 수요에 대한 고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관점들과 함께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발표했던 수치보다 앞으로 더 한 단계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크죠. 그런 관점 쪽에서 연준도 충분히 이에 따른 우려감들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이 바닥을 찍고 돌아선다는 아직 변화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미국에서 오늘 3월 공장 주문, 4월 ISM 뉴욕 비즈니스 여건지수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 여건지수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심리 지수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기업들의 심리를 보여준다는 관점 쪽에서 특히 지금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2000년대 초반 IT 버블이었죠.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이런 흐름들보다 더 빠르게 악화됐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심리 자체가 변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아직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쪽에서 어떤 기대감이 앞서기는 조금 더 부정적인 지수 흐름들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5월 5일 화요일 날 내일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시장은 휴장입니다. 근데 주목을 해야 될 지표 중에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미국의 3월 무역 수지입니다.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지난 흐름들까지 무역 수지가 꽤 빠르게 적자 폭이 축소가 되면서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통해서 이만큼 원화됐습니다라고 공표할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다시 빠르게 또 부진할 걸로 전망되는 만큼 적자 폭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 만큼 이에 따라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쪽의 입장 쪽으로는 일단 어떤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벌어진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적절하게 잘 대응했다라기 힘든 반응이다 보니까 이럴 때 아무래도 뭔가 희생양이 필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적자 폭도 다시 늘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대해서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다라는 흐름이기 때문에 빠르게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왔었을 때에 대한 부담감들은 또 하나 어떤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또 커질 수 있다는 점들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4월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미국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관련된 지표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당연히 추가 악화로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여기가 바닥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표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실적 발표는 디즈니, 듀폰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디즈니는 아무래도 글로벌 OTT 서비스 쪽의 경쟁을 불을 붙인 만큼 기대감은 이번에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익의 대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으로 봤을 땐 오프라인 쪽이죠.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이런 쪽이 셧다운에 따라서 피해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낮습니다. 또 하나 듀폰 같은 경우도 저유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또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데 대한 부담감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5월 6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3월 온라인 쇼핑 동향 발표가 될 예정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오프라인 부진하고 온라인 좋을 것이다 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히 온라인 쪽에 관련된 플랫폼 관련된 쪽들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는 점들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중국의 4월 차이신 서비스 PMI 발표가 될 예정인데 제조업 지표보다는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적어도 지금 예정된 5월 22일 양회와 관련된 쪽이 확정이 되면서 변화가 나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4월 ADP 취업자 변동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부분은 특히 주말에 발표될 고용보고서의 예고편이죠. 아마 상당히 좀 위축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상황 쪽에서 실업률과 관련된 부분들 쪽을 계속 체크해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독일의 3월 공장 수주, 또 유럽의 3월 소매 판매 발표가 될 예정인데 또나 실적 발표 쪽에서 미국의 GM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돼서 공급보다는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가능성을 좀 언급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글로벌 흐름들 확인할 중요한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한국에서는 SK이노베이션, W게임즈, 두산 퓨얼셀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특히 W게임즈 같은 경우 이번에 언택트 수혜로 인해서 온라인 카지노가 생각보다 좋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들도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5월 7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옵션 만기일과 3월 국제 수지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단기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외국인들의 파생, 특히 선물 관련된 동향들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나 애플이 아이폰 SE2를 공개하면서 그 글로벌 스마트폰 쪽에서 가성비에 대한 불을 좀 지피는 상황들인데 마찬가지로 LG전자도 스마트폰 벨벳 그리고 삼성전자도 갤럭시 A51 5G를 공개하면서 같이 맞불을 놓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가성비 핸드폰이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은 흐름들 쪽에서의 변화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의 4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무역 수지와 비슷하게 중국의 무역 수지가 좋아졌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이 배 아프겠죠.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동향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의 실적 발표 쪽으로는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주의 대장주들 실적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실적이 기대되는 카카오 주목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8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4월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임금 상승률과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임금 상승률은 당연히 가파르게 떨어질 걸로 예상되면서 실업률이 지금 예상으로는 한 5%대, 5%대 가까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이 정점이 아니라 앞으로 한 6월 달까지 갔을 때 두 자리 숫자까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일단 얼만큼 빠르게 악화되는지에 대한 여부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의 NHN, 롯데케미칼이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예, 실적 발표도 지금 예정이 돼 있고 옵션 만기일도 있고 볼만한 지금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바탕으로 해서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주가는 좀 올라왔는데 예. 시장에서 바라보는 측면들은 지표나 기업 실적은 아직 바닥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이 어떤 예의치 못한 불확실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1900선에서 지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1차적인 저항 1970선 그리고 한 1880선의 지지권 속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아직 외국인들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는 아직 달러와 인덱스도 좀 변화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측면 쪽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추가로 상승세를 강화시킬 요인보다는 아무래도 변동성과 여러 가지 지표나 실적들 계속 확인하자는 심리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적정하게 보유하는 전략 쪽에 무게를 맞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틈새 섹터 종목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음식료 관련된 쪽이 경기 방어주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한 단계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관련된 필수 소비재라든가 또 폐기물 관련주, 마찬가지로 의료 폐기물부터 어떤 재활용 폐기물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겠죠. 이런 부분에 수혜를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코로나19가 잠잠해졌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러시아는 아직까지 확진세가 굉장한 것 같고요. 경제 활동은 여전히 멈춰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지금 가장 먼저 코로나19가 발원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 상황 어떤 겁니까, 중국은 지금? 네, 중국은 이제 경제상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 뚜렷한데요. 그동안에 움츠렸던 분모형 소비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요식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의식주라고 부르지만 중국에서는 식이주라고 부릅니다. 아무래도 먹는 쪽이 제일 먼저 우선을 하게 되고요. 또 노동절 황금 연휴가 내일까지 지속이 되는데 1억 한 2천만 명 정도가 국내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유명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소비 특수나 또 항공, 도로교통 쪽과 관련해서 특수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V자형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중국 정부가 규제 완화에 따라서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완판이 되는 이런 특수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천문학적인 돈이 풀리면서 폐점된 상점에서는 다시 무인 체인점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요. 1인용 휴식방이라든지 휘트니스, 노래방, 요가방, 헬스방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헬스방 같은 경우에는 러닝머신과 같은 간단한 운동기구 하나 있고요. TV나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으면서 1시간 운동하는데 4,000원 정도고요. 노래방은 15분당 1인용 같은 경우는 4,500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판매도 이제 이전보다도 완연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3월 달부터는 V자형 회복이 되고 있고요. 또 5G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지금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경우에 중국은 앞으로 5, 6월 달은 더 소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소비주에도 관심을 두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인대 5월 22일 날 개최한다라고 얘기 들리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종식 얘기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아무래도 그 정협 그리고 전인대 같은 경우는 한 5천 명 가까운 그 위원들이 베이징에 도착하게 되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 때문에 코로나를 이길 수 있었다는 이 대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앞으로 애프터 코로나와 관련된 다양한 준비들을 이번에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그 경제 정책의 방향은 아무래도 이제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문제, 또 마스크 외교를 아프리카, 유럽 등으로 확대시켜주는 것들이 주안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인대 이전까지는 현재는 고3 학생을 정상 등교시켰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학생층들을 정상 수업을 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축구 리그를 비롯해서 극장 개봉도 전인대까지는 완료하겠다는 게 중국 정부 생각입니다. 이제 사회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뭐 기업들의 생산 활동도 좀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뭐 시 주석 같은 경우는 정치적 치적 그리고 영도력을 더 부상시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자신 주도의 정적 구심점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다른 파벌로의 견제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치열한 그 내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중국이 지금 전인대 생각보다 서둘러서 개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전인대라는 것은 14억 인구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스타트 버튼이기 때문에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성장률 목표뿐만 아니라 실업률, 물가와 관련된 기본 정책안을 빨리 해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중국은 3월서부터 이제 신예산안들과 관련된 꾸려지는데 이번에 상당히 늦었다는 겁니다. 예산안도 확정시켜주고요. 또 인사안이 빨리 승인이 돼야지 앞으로 뭐 중국 같은 건 31개 성시에 사업들이 추진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인사안이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IMF 보고서를 보면은 작년에 세계 성장 기여율에 중국이 39%를 차지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이 종식 선언을 하게 되면 뭐 세계 경제 같은 경우에는 회복 속도가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빨라질 가능성이 크고요. 또 양해가 개최가 되면은 그 위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2만 명이 베이징에 모이고요. 또 30만 명이 넘는 경비 인력이 좁은 베이징 지역 안에 촘촘히 지금 몰리기 때문에 2차 감염 우려가 되겠지만 이 문제만 잘 극복한다면 내수 주도의 성장 전환이라는 경제 정상화도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전인대가 끝나고 나서 외교적 행보도 빨라지게 되는데요. 우선 우리나라를 가장 먼저 방문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북방 외교도 재개가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동북아를 중심으로 해서는 정상 셔틀 외교가 시작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전인대에서 차이나 파워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소비 시장, 내수 시장 회복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한 대책들이 좀 발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은 되고 있습니까? 네, 뭐 올해 6% 성장을 꼭 예. 지키겠다는 그 바오리우 정책보다는 이제 리커창 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그 리오바오 6가지 그 보장 정책이 이번에 전인대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취업 보장, 그리고 취약계층의 장바구니 물가라든지 수급 안정을 위한 민생 보장, 여기에 기업들에 대한 지원 보장, 그리고 식량이라든지 에너지 보장 이외에도 공급망 보장 그리고 행정망 보장을 가장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소비시장과 관련해서는 1조 6천억 위엔의 감세 외에도 2조 3천억 위엔 정도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게 되고요. 또 난징, 항저우를 비롯해서 20여 개 도시에서는 특정 소비 활동에 쓸 수 있도록 소비 상품권을 스마트폰 전용 웹에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판매가 늘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 5.5일, 주 4.5일 근무제가 도입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관광이나 레저가 수출을 대신해서 새로운 소비 분야의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와 관련된 뭐 관광 특수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는 소비 회복을 위해서 노리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G2로 지금 눈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패권 전쟁 또 시작된 것 같거든요.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 쇼크로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요. 뭐 세계 공급망이 중국, 베트남과 같은 특정 국가에 편중되고 수직 계열화되다 보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 물자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품뿐만 아니라 식품, 연료, 에너지, 전력, ICT와 관련된 핵심 안전 보장 물자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 생산 원칙을 고수하고요. 유럽도 이렇게 좀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는 뭐 세계 무역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미국 시장의 디소싱이죠.
거대한 시장에 현지 생산하고 판매하는 전략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국의 견제 때문에 디소싱이 어렵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차기 세계 패권 전쟁의 주요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인 5G와 관련된 통신칩이나 고주파 장치, 클라우드, AI, 반도체,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해서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제 표준을 차이나 모델을 정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주변국들에게 차이나 모델을 적용하라고 강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긴 한 것 같은데 5G나 AI 쪽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단 말이죠. 이유가 또 따로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과거 포드 자동차 T형 모델이 출시됐을 때 1908년도였죠. 단 20년 만에 미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부가 사라지고요. 마차도 사라졌습니다.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신속하게 내린 결정이 아무래도 전 세계 경제 흐름에 커다란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상당히 놀랬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5년이나 10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으로 있었던 자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호텔의 로봇 리어, 그리고 커피나 칵테일 바의 바텐더가 모두 로봇으로 대체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극장가 같은 경우에도 안내와 관련된 로봇이 다 등장하게 되는 것도 순식간의 일입니다. 이 때문에 5G와 AI를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탄생을 중국이 이제 앞으로 주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빌리티죠.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적극 나서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과 관련해서 앞으로 10년간 27조 위엔을 투자하고 ICT 부분에서는 서방보다 앞서 나가서 시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런 점이 이번에 중국 정부가 내놓는 신형 인프라 사업이 되는데요. 앞으로 2035년이 되면은 미국 GDP를 역전시키겠다는 중국의 생각이 이참에 아예 2030년 정도로 앞당기겠다는 게 중국 정부 속내고요. 이런 그 흐름은 앞으로 10년간 계속이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신형 인프라 사업과 관련된 5G 그리고 모빌리티 산업이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되고 테마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들에 대해서는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큼 다가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생활의 변화를 좀 예측해 볼 수 있겠나요? 네, 당장 5년에서 10년 사이가 되면은 스마트폰이 앞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중국은 현재 30만 개 정도 되는 5G 네트워크 기지국을 앞으로 7년간 600만 개로 늘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핸드폰이 사라지게 되고요. 핸드폰에 있는 QR코드라든지 전자지갑이 인간 몸 안에 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칩 같은 경우에는 체온을 동력으로 음성 인식 기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클라우드 기반의 엄청난 스케일의 가상현실 게임이 등장하게 됩니다. 현재 중국에서만 연 500만 대에 달하는 가상현실 게임기가 앞으로 3년 뒤에는 1000만 개 정도가 드러나게 되는데 한 개 게임기가 7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고성능 그 통신 칩이라든지 고주파 장치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둔 웹카메라가 탑재된 헤드셋을 쓰고서 원격 진료나 건설, 물류, 소방, 방역 지원이 지금 현재 가능하게 됐는데요.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하반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는 엑소스켈톤이 출시가 되는데요. 누구도 장치만 착용하면 슈퍼맨이 될 수가 있고 인공 장기도 본격적으로 상품화되는 이런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나타나는 5년에서 한 10년 요 사이의 변화는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향후 주식시장의 주가 급등의 가장 핵심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실 실감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 경제 기업에는 기회가 찾아올 텐데 어떤 기회로 좀 작용을 할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당장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 가전제품 쪽에도 하나의 커다란 혁신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5G 시대에는 여러 기능을 하나 제품으로 결합시킨 하이브리드 가제트형 가전제품이 대세가 됩니다. 이런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은 기업은 국제 표준과도 멀어지면서 도태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합치니까 커피를 내려주는 알람 시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LED 조명과 스피커를 내장한 거울도 출시가 되고요. 스마트폰을 충전시켜주는 사진 틀도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28,000종의 전자제품을 연결시켜주는 스마트 스피커 같은 다기능 제품들이 현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다행히 디자인, 그리고 융합기술,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연결된 가제트형 가전제품에서는 한국이 가장 먼저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 매출 동향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질을 좀 놓고 보자면 중국 부양책 앞으로 나올 건데 부양책이 결국에는 제2의 차이나 특수, 소비 특수 이런 걸 기대해봐도 좋은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소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중국의 모빌리티 시장입니다. 세계는 2022년이 되면 5세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장에 들어가려면 최소 초당 8기가비트 정도의 5G 통신을 주고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변 환경 정보를 영상을 실시간으로 감시소에 전달하고 고해상도의 영상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차량 유리에 부착된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차량 디자인도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투명하고요. 작아야 되는데 이런 합성 석영 유리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핵심 기술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술 개발이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 시장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고급 가전제품, 자동차, 원격 의료 장비, 로봇에는 아무래도 밀리미터파 데이터 송신을 수시로 사물 인터넷 안테나하고 연결을 하면서 돼야 되는데 초소형이면서도 밀리미터파 데이터를 송신할 때는 데이터 손상이 없어야 됩니다. 이 기술이 바로 불소수지 프론 플러스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중국은 걸음마 수준이지만 한국은 지금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도 차량과 사람, 물체의 접속을 감지해주고 센서 같은 경우가 필요한데요. 고급 자동차에는 많게는 12개 정도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이를 탑재를 하면은 차의 긁힘 소리라든지 저속에서의 주차 사고나 또 차량에 가해지는 다양한 소리가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국은 갖지 못하는 차량 탑재용 시스템 칩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170억 개의 트랜지스타를 집약시켜서 담아내서 초당 200조 번의 연산 처리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중국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이런 카메라, 레이더, 센서 그리고 핵심 반도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 단계 앞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점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시장과 관련해서 먼저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이 상당한 선점의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중국 관련된 소비 특수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합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참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갈팡질팡하고요. 코스피는 또다시 2%대까지 급락세입니다. 어떤 종목이 좀 오늘 시장에 맞을지 하나하나 또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매드팩토입니다. 벡터서팁이라는 암 직접 사멸 방식이 아닌 종양 미세환경을 제거하는 신물질을 만들고 있고요. 우리가 항암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암을 정복해야 된다는 인간의 욕망이 바이오와 제약의 기술을 만나서 지금 꽃피우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다가 또 임상이 억울해지면은 실패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항암제를 일단 개발하고 있다, 이런 주변에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데뷔할 때부터 굉장히 기대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드팩토도 지금 데뷔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은 기업인데, 기대가 굉장히 크고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을 따로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 K바이오에 대해서 너무 거품이다라는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데일리 방송을 보면서 지금 오늘 움직이고 강하게 움직이는 게 어떤가, 그 움직임을 추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렘데시비르가 지금 긴급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이 미국에 있어서 상한가 제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70% 80% 급등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렘데시비르 관련주가 지금 상한가에 갔죠, 지금? 상한가의 잔량이 지금 8만 주 정도 있는데 지금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죠. K바이오는 선진국 바이오보다 훨씬 더 PER, PBR 높게 쳐주고 많이 움직인다. 그게 많이 움직이는 게 이제 변동성을 먹잇감으로 하시는 분들에겐 좋은 거고, 그런 변동성이 싫으신 분들에게는 그것이 거품 논란이 더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데뷔하고 나서 오르는 것이 기대감이 이제 임상의 결과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어그러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운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코오롱 티슈진이라던가 신라젠이라던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신다면 굉장히 또 불안하겠죠. 불안하지만 이게 사실 버릴 수가 없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애증이고 너무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몇 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 메디톡스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가면서 80만 원 가까이 갔던 주가가 지금 10만 원대에 있는 그런 지금 충격적인 상황인데, 그런 거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데뷔하는 종목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거, 그거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굉장히 주의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상관없이 K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큰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이라면 새로운 종목들에게 또 굉장히 투자의 매력을 느끼시겠죠. 지금 이 벡터서팁이라는 이게 고형암 및 혈액암에서 총 9개의 벡터서팁 임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임상의 결과에 따라서 또 전임상 1상, 2상, 3상이 걸려서 20년이 걸려야 신약이 겨우 나오고,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회사도 신약을 하나 개발할까 말까 하다.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해봐야, 야, 지금 수백 프로 가고 있는데 너는 뭔 소리 하고 있냐, 이러시니, 그쵸? 그런 거는 이제 바이오를 안 하고 조용한 종목을 하시는 분들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이 중간에 잘 되고, 계속 임상 3상까지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K바이오 중에 이제 돈이 없는 회인데 기술력이 있으면 그 임상의 실적을 가지고 라이선스 아웃, L5를 시키는 거예요. 내 라이선스를 팔아서 기술 수출을 해서 그 돈으로 또 신물질에 투자를 해가지고 임상을 또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임상 2상, 3상으로 가게 되면 환자 수도 많아지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수조 원을 들여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국적 제약사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 조그만 제약사들이나 바이오 회사들이 하는 게 목표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 안 해도 돼요. 내 이름으로 딴 신약을 개발하면 좋겠죠. 그 신약 개발의 확률이 높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중간에 기술 수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루트로 지금 삼고 있다, 대부분. 그래서 지금 이 손절가 8만 원 목표가 10만 원을 하고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츠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가장 강한 거는 거래소에서는 지금 렘데시비르 관련주 상한가 하나 갔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지금 전부 여름 관련주예요. 이제 중국 소비가 살아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양회가 열리잖아요. 아무리 시진핑이 트럼프가 하도 우한을 때리니 내가 쇼맨십을 보여주고 코로나 종식된 걸 보여주고 싶다고 해도 정말 종식이 안 됐는데 그냥 수만 명이 참여하는 양회를 여는데 거기에 나갈 일이 있을까 싶어요. 정말 코로나가 아직도 돌고 있다면, 중국의 누구 통계 조작 얘기를 하던데 돌고 있다면 시진핑이 그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자기가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는데 거기다 양회를 연다? 그런 정도의 도박을 걸 정도로 다급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기가 다 제일 알겠죠. 자기가 시진핑이 코로나가 걸릴 것 같은데 거기 나갈 리가 없으니까 나간다는 거는 코로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 양회까지 연다는 얘기는 미뤄졌던 걸 5월 21일에 연대요. 두 가지 회의를. 그러면 중국 거기서 소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중국 소비가 나와서 소비주가 오르는 거랑 또 다른 결에서 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뭐 한강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공원이나 이런데 하늘이 되게 맑잖아요. 그걸 두고 봐라, 중국이 공장을 안 돌리니까 맑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중국이 공장 다시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 또 뜨는 거예요. 맞잖아요. 오늘 지금 뭐 오르고 있어요, 지금? 하츠 오르고 있고, 위닉스 오르고 있고, 파세코 오르고 있고, 신일전자 오르고 있고, 그리고 KC 코트렐 오르고 있고, 태경케미칼 오르고 있고. 지금 우리 그 미세먼지 관련주 했던 거 다 오르고 있지 않나요? 지금 뭐 KM이나 이런 거는 계약 관련주로 엮여서 또 마스크 관련주로 가는데, 마스크 관련주가 원래 예전에 미세먼지 관련주였잖아요. 미세먼지 관련주가 가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코로나 관련주가 돼버린 거잖아요. 맞죠? KM50 이런 거, 한국알콜, 손소독제, 마스크 다 미세먼지 관련주였는데 코로나로 완전히 태풍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츠는 주방 공기청정기 특화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기청정기를 한 대 놓은 다음에 지금 집콕이어서 밖에 못 나가셨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고등어를 집에서 구워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옆집 아주머니랑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뭐 밖에도 안 나가는데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안 좋아? 하늘은 맑은데 중국이 공장 안 돌리는데. 그랬더니 집에 있으면 뭐해, 고등어를 구워야지. 고등어를 구웠더니 미세먼지가 너무 꽉 찼어. 그러면은 영희 엄마 뭘 해야 되죠? 하츠에 공기청정기 달아야지. 그래서 공기청정기 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츠가 이제 중국 소비진자 미세먼지 재부각 가능성에 따라서 이게 지금 갈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는 거고, 선절가 5,500원, 목표가 7,000원입니다. 세 번째는 신일전자입니다.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신일산업에서 신일전자로 바꿨어요. 지난달 21일인가? 그 신일산업에서 신일전자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신일산업이라는 게 선풍기로 40년을 만들어서 선풍기 회사로 각인이 됐는데 요즘에 선풍기를 팔지를 않아요. 홈쇼핑 보시면 선풍기를 어떻게 하고 있죠? 선풍기를 메인으로 놓고 쇼호스트가 설명하는 방송이 있나요, 지금? 없어요. 지금 에어 서큘레이터나 에어컨을 팔 때 사시면 선풍기를 덤으로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신일산업도 이제 변신을 해야 되는 거죠. LG전자나 삼성전자처럼 신일전자 해서 LG전자처럼 토탈로 가겠다는 거죠. 모든 가전제품을 만들겠다. 그래서 신일전자로 바꾼 거고. 신일전자로 이름을 바꿨지만 그 컨셉에 따라서 가는 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현재는 역시나 여름 냉방기기 전문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도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기상청이 3개월 기온 전망을 내놨습니다. 물론 기상청 욕을 많이 먹는데 아주 장기적인 큰 덩어리 부분은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가오는 5월달에서 7월달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예정이고 5월 후반 기온이 고온 현상이 예측된다. 지금 오늘 벌써 덥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신일전자도 지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순서로 따지면 창문형 에어컨의 파세코가 지금 1등이고, 그 다음 신일전자, 하츠, 위닉스 이런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파세코 보시면서 잘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2,000원, 목표가 3,000원입니다. 네, 세 종목 듣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오소프트 단기 접근해봤어요. 결과 어땠습니까? 네, 지오소프트 흐름이 아주 좋죠. 지금 그 새벽 배송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언택트 관련 업종이 떴는데, 이게 지금 언택트 관련 업종이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 업종으로 그냥 딱 바뀔 거냐, 코로나 이슈 국면에서 그냥 언택트 관련 업종이란 게 이슈로 그냥 잠깐 떠오르는 거냐.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네이버 회사 대기업에서 다들 언택트 관련 소비는 계속 이거는 이제 고착화될 거고,
하나의 이제 어떤 이 산업으로서 자리 잡을 거다. 이거 다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배송이라는 그 어떤 성장성 위에 코로나가 새벽 배송을 더 빨리, 더 크게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었을 뿐이지 이게 뭐 언택트 관련 업종으로 잠깐 뜬 부분 때문에 또 거품이 가라앉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어소프트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단기적으로 괜찮을까요? 네, 오늘 신일전자입니다. 예. 신일전자는 요즘에 에어 서큘레이터를 많이 팔고 있어요. 자,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여름 관련주 오르기 시작했죠. 오늘 지금 홈쇼핑 옆에 있으니까 돌려보세요. 지금 오늘부터 뭐 나올까요? 큰 풍선 가지고 쇼호스들이 자 이거 바로 얼마나 센지 보세요. 저 마술사 아닙니다. 저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풍선 날라가죠. 얼마나 셉니까? 이 에어 서큘레이터 설치하셔야지 에어컨 곳곳에 방방 곳곳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신일전자에서 에어 서큘레이터 엄청 팔면서 선풍기 껴줄 겁니다. 그거 하나씩 사고 완판됐어요 이 얘기 들으면서 완판됐다고 그 선풍기 쳐다볼 때가 아니라 신일전자를 사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무더위가 시작되는 지금 초입이기 때문에 지금 사서 언제 판다? 7월달 휴가 가기 전에 팔고 그걸로 휴가를 갑니다. 예, 그런 컨셉으로 가시면 수익을 얻고 휴가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일전자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일섭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지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